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어차피 세상의 절반과 나머지 절반은 서로 비웃는다. 세상의 절반은 나머지 절반을 서로 비웃는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바보다. 어디에 찬성하느냐에 따라 다 좋기도 하고 다 나쁘기도 하다. 세상 모든 것을 자신의 생각대로 통제하려는 자는 영락없는 바보다. 탁월함은 일개 개인의 호불호에 달려있지 않다. 머릿수만큼 많은 취향이 있고 다 다르다. 결함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누군가는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고 상심할 이유가 없는 게 다른 이는 높이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박수갈채에 우쭐할 필요도 없는 게 반드시 비난하는 사람도 나타난다. 진정한 찬사의 기준은 명사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인정이다. 당신은 특정인의 의견, 특정한 유행, 특정 시대로부터 초연해야 한다. 모두가 당신 책임은 아니나 당신은 당신 책임이다. 모두를 책임지려 하지 말라. 그럴수록 노예처럼 얽매이게 될 뿐이다. 남들보다 더 좋은 운을 타고났다면 그만큼 더 베풀면 된다. 다만 자유는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해도 좋을 만큼 훨씬 더 소중하다. 그러니 남들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당신 스스로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럴 때 가장 좋은 장점은 더 많은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의무감을 호의와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대개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의무감을 느끼게 하는 계략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뚝뚝하지 말라. 다가가기 편해야 조언도 건넨다. 무뚝뚝하게 행동하지 말라. 누구도 완벽하지 않기에 타인의 조언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런데도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겠다면 구제불능이다. 심지어 압도적인 지성의 소유자도 친절한 조언을 들어야 한다. 제왕조차 남에게 기댈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아무도 다가갈 수 없게 무뚝뚝하면 안 된다. 아무도 감히 바깥으로 이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파멸로 추락한다. 가장 탁월한 사람도 우정의 문을 열어두어야 한다. 그 문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친구는 자유롭게 조언하고 망설이지 않고 질책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이 그의 고견을 믿고 만족한다는 믿음과 신의를 보여야 한다. 아무나 쉽게 믿고 따르라는 말이 아니다. 내면 깊숙한 곳의 거울에 오류를 정정해줘서 고맙다고 생각되는 친구가 보일 것이다. 끝장을 보려 하지 말라. 즐거움도 지나치면 사라진다. 끝장을 보려 하지 말라.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느 현자는 무엇이든 적정선을 지키는 것이 미덕이라고 말했다.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고 오렌지를 지나치게 착즙하면 끝내 쓴물이 나온다. 즐거움의 정도도 지나치면 안 된다. 정신이 너무 긴장하면 결국 둔감해진다. 잔인하게 짜내면 유익한 결과물 대신에 피가 흘러나온다. 선행은 작게 가끔 몰래 베풀어라. 지나친 은혜는 마음의 빚이 되어 불편하다. 선행을 베풀되 조금씩 가끔이어야 한다. 절대로 되갚기 힘들 정도로 커서는 안 된다. 그건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환심을 사는 것이다. 또 남에게 빈틈없이 감사받기를 원해서도 안 된다. 상대방이 분수에 넘치게 받았다고 느끼면 교제를 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지나치게 주려다가 다 잃어버린다.
수혜자들은 보답할 빵도가 없으니 피하게 되고, 영원히 빚진 마음으로 지내느니 차라리 적대감을 품게 된다. 우상은 그를 만든 조각가를 결코 자신 앞에서 보고 싶어 하지 않듯, 수혜자도 눈앞에서 후원자를 마주하고 싶지 않다. 무엇을 줄 때 남이 갈구하되 부담이 적은 것을 주는 것이 훌륭한 수완이다. 지나치게 확신하지 말라. 완전히 확신할 때조차 자세를 굽히는 편이 유익하다. 아무것도 지나치게 확신하지 말라. 모든 바보들은 섣불리 확신한다. 그리고 확신하는 모든 사람은 바보다. 판단이 틀리면 틀릴수록 더 고집이 세진다. 완전히 확실해 보이는 일에서조차 자세를 조금 굽히는 편이 낫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미 당신의 주장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공손한 태도가 더 눈에 띌 것이기 때문이다. 승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고집스러운 주장을 통해 잃는 것이 더 크다. 승리라기보다 무례로 기억될 것이다. 대단히 설득하기 힘든 완강한 사람들이 있다. 그 고집에 변덕까지 추가되면 그저 뻔한 바보로 취급될 뿐이다. 완고함은 의지에 필요한 것이지 판단에 어울리는 태도가 아니다. 유쾌한 사람이 되어라. 사람들은 유쾌하고 편안한 태도의 자석처럼 끌린다. 유쾌함은 절제가 된다면 흠이 아니라 재능이다. 유쾌한 기분은 줄줄이 전염된다. 위인들도 때때로 익사를 부리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한다. 하지만 그때도 그들은 품위를 잃지 않고 예의를 지킨다. 또한 농담을 던져서 곤경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도 있다. 때로는 가벼운 농담으로 받아넘길 일도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는 심각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처럼 당신이 편안한 태도를 보이면 모두의 마음을 자석처럼 끌어당길 수 있다.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가?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 무리한 부탁을 수용하다 보면 친구를 잃는다. 삶에서 거절하는 법을 아는 건 필요하다. 특히나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적절히 거절할 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소중한 시간만 좀먹는 엉뚱한 일들이 있다. 당신과 상관없는 일들에 얽매여 있느니 차라리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당신은 남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하려고만 하는데 남들도 당신을 방해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다. 모두를 배려하려다가 정작 자신을 전혀 배려하지 못하는 수가 있다. 친구 사이에도 그렇다. 서로의 배려를 남용하거나 지나치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 뭐든 지나치면 망치는데 특히 인간관계가 그렇다. 적당한 선을 지켜야 호의와 존경이 유지되고 소중한 감정이 닳아 없어지지 않는다. 사랑해도 거리를 두고 미워도 곁을 주어라. 친구도 적도 영원하지 않다. 오늘의 친구들을 신뢰하되 내일은 그들이 적이, 그것도 가장 나쁜 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라. 실제로 현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미리 머릿속에서 대비해야 한다. 우정의 변절자들 손에 나중에 가장 처참한 전쟁을 수행할 무기를 쥐어주면 안 된다. 반면에 적들을 향해서는 화해의 문을 늘 열어두어야 한다. 그것이 고결한 관용의 문이라면 더 안전할 것이다. 너무 성급하게 복수했다가 지독한 고통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가한 악한 타격에 대한 통쾌함은 이내 슬픔과 절망으로 바뀔 것이다. 허물없이 지내지 말라. 친밀함을 무례함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 친밀한 관계를 조심하라. 이용하지도 말고 이용당하지도 말라는 말이다.
친밀해지면 상대에게 발휘했던 탁월한 영역을 상실하면서 존경심도 잃는다. 별들은 멀리 떨어져 있기에 찬란하게 빛난다. 신성함에는 격식이 필요한데 친해질수록 무시하게 된다. 자신을 더 많이 드러낼수록 불리해지는 것이 세상 사는 이치다. 말하지 않고 두어야 더 좋았을 온갖 이야기들을 쏟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무 허물없이 지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윗사람은 불쾌해하고 아랫사람은 불편해한다. 특히나 평범한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무례해지는데 상대의 호의를 의무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친밀함은 천박함으로 변질되기 쉽다. 트집 잡는 이들을 멀리하고 변명의 여지를 주는 이들과 어울려라. 비난하지 말라. 사사건건 흠잡는 음울한 기질의 사람들이 있다. 악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천성이 그런 것이다. 매사의 악담이다. 이렇게 했다고 비난하고 저렇게 할 거라고 저주한다. 잔인함 이상의 비열함이다. 그들은 파편을 들보로 둔갑시켜서 상대의 눈을 찔러댄다. 그들은 언제든 낙원도 감옥으로 만들 수 있는 감독관이다. 거기에 쓸데없는 열정이 더해지면 문제를 극단까지 몰아간다. 반대로 심성이 고귀한 사람은 상대가 잘못해도 항상 변명의 여지를 주면서 정확한 용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과실을 눈감아준다. 친구를 많이 가져라. 나의 행복을 빌어주는 사람을 매일 늘려가라. 친구들을 가져라. 친구는 당신의 분신이다. 친구는 그냥 친구라서 좋다. 친구들 사이에 있으면 무슨 일이든 즐겁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가치가 있다. 다들 그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가 그들의 마음을 얻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선행만한 마법이 없다. 우정을 얻으려면 호의를 베풀면 된다. 우리 대부분은 남에게 의존하며 살아간다. 그 남들은 친구 아니면 적이다. 그러니 곧바로 친구는 못 되겠지만 나의 행복을 빌어주는 사람을 매일 찾아라. 계속 노력하다 보면 그들 중 몇 과는 친구가 될 것이다. 적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가? 미움받지 않으려면 미워하지 말라. 미움받는 사람이 되지 말라. 누가 미움을 자처하겠는가? 그냥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미움을 살 때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목적도 이유도 모른 채 제멋대로 누군가를 미워한다. 그들의 악감정이 상대의 선의를 앞지른다. 이득을 얻으려는 탐욕보다는 그저 나쁜 본성에서 남에게 해를 입히고 싶은 마음이다.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남들을 귀찮게 하거나 남들을 귀찮아하기 때문이다. 일단 미움이 뿌리를 내리면 악평과 마찬가지로 근절하기 어렵다. 그들은 지혜로운 사람은 두려워하고 악한 사람은 혐오하고 오만한 사람은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사람은 경멸하고 별난 사람은 무시한다. 그러므로 존경받으려면 존경하라. 존중받으려면 존중하라. 책을 연구하듯 사람도 연구하라. 인품을 제대로 보는 건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인품을 잘못 판단하는 것, 이것은 최악의 실수인데 사실은 가장 빈번히 일어난다. 상품을 구입할 때도 가격을 속은 것이 품질을 속은 것보다 차라리 낫다. 사람을 대할 때도 그 무엇보다도 내면을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인간을 아는 것은 사물을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내밀한 감정들을 듣고
특징적인 성격들을 구별하는 것은 심오한 철학이다. 책을 연구하듯 인간도 깊은 탐구가 필요한 것이다. 잃을 게 없는 사람과 다투지 말라. 이겨도 지는 싸움이 될 게 뻔하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과 다투지 말라. 당신에게 불리한 싸움이 될 테니 말이다. 상대야 아무 걱정 없이 싸움에 임한다. 모든 것을, 심지어 수치심까지도 잃은 자라서 뭔가를 잃을 염려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독하게 막대먹은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 당신의 좋은 평판을 그런 지독한 위험에 내걸면 안 되는데 수년에 걸쳐 쌓은 명성을 잃는 건 순식간이기 때문이다. 아주 경미한 모욕성 발언에도 당신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 있다. 명예와 책임을 아는 사람은 평판이 높기에 잃을 것도 많다. 그래서 자신의 상대의 명성을 모두 고려한다. 그는 논쟁에 신중하게 착수하고 용의주도하게 진행해서 일이 잘 안 풀리면 후퇴해서 명성을 안전하게 지킬 여지를 마련해둔다. 왜냐하면 다툼의 과정에서 잃어버린 위신은 비록 승리를 거뒀더라도 되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처세의 기술이 필요한 이유. 지혜로운 자들을 곁에 두어라. 수하로 두는 게 최선이고 안 되면 친구라도 되어라. 지혜로운 자들을 곁에 두어라. 권력자들의 특권은 탁월한 통찰력의 소유자들과 어울리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를 무지의 공포에서 구해주고 난제들의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준다. 현자들을 수하로 거느리는 건 막강한 일이다. 군주를 생포해서 하인으로 삼으려던 티그라네스 왕의 야만스러운 취향에 비할 바가 아니다. 자신보다 우월한 자를 수하로 둘 수만 있다면 삶은 전례 없이 훌륭해질 것이다. 지식은 길고 인생은 짧다. 무지하면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다. 기가 막히게 영리한 방법이 현자들과 어울리는 것만으로 별다른 힘을 들이지 않고서도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다. 나중에는 당신이 많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발언할 수도 있고 당신이 이전에 들었던 조언들을 타인에게 건넬 수도 있게 된다. 남들에게 현자라는 영예로운 칭호로 불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 현자들은 책의 정수만을 뽑아서 지혜의 정수만 전수해주는 격이다. 그러나 현자들을 수하로 삼을 수 없다면 친구로라도 곁에 두어야 할 것이다. 지나친 행복은 불행이다. 더 이상 바랄 게 없기 때문이다. 아쉬운 것을 남겨두어라. 그래야 너무 행복해서 불행해지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육체는 숨을 쉬려고 하고 정신은 추구하려고 한다.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해 실망하고 불만스러워할 것이다. 심지어 이성 관계에서도 호기심을 유혹하고 희망을 북돋우는 비밀이 남아 있어야 한다. 운이 지나치게 좋은 것은 치명적이다. 결코 완전히 만족하지 않는 것은 하나의 기교다. 아무것도 더 이상 소망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두려워진다. 이 얼마나 불행한 행운인가. 소망이 멈추는 곳에서 두려움이 시작된다. 남을 돕느라 나를 미뤄두면 안 된다. 자신을 도울 줄 알아야 한다. 커다란 위험 속에서 대담한 마음보다 더 나은 동반자는 없다. 마음이 허약해지면 다른 부분들이 그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자신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은 수고를 덜 수 있다. 운명에 무기를 내밀어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 경우에 운명은 걷잡을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번거로운 일에서 자신을 별로 돕지 못하고 그
그것들을 짊어지지 않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배가시킨다. 이미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은 숙고를 통해 약점을 극복하고 현명한 사람은 모든 것, 심지어 천체도 패배하게 만든다.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당신의 의견을 적당히 주장하라. 누구나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견해가 있고 그 견해가 대단히 근거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부분 그 견해는 자신의 성향에 따른 판단일 뿐이다. 반대되는 두 의견이 부딪혀도 각각 자신의 근거가 더 이성적이라고 말하는데 이성이 이 중에 얼굴일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사항에서 현명한 사람은 주장을 펼칠 때 신중하다. 상대편 의견을 들어보면 자신의 의견에 의문점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반드시 타인의 입장에 서서 타인이 주장하는 이유들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면 그는 그렇게 고집을 피우며 타인을 비난하고 자신을 정당화하지 않을 것이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독일의 저명한 철학자이자 사상가이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1788년 2월 22일 독일의 단치히에서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철학은 플라톤과 칸트의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비관주의적 세계관으로 유명하다. 동양 철학에 대한 그의 관심도 독창적인 사상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주로 인간의 의지와 욕망이 고통의 근원이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인간 존재의 핵심을 의지로 보았고 이 의지가 끊임없는 욕구와 충동에 의해 추동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욕구와 충동은 결코 완전히 만족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인간은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했다. 가장 유명한 작품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로 이 책에서 인식과 현실의 본질에 대해 심오하게 탐구했다. 칸트의 이상론적 철학을 비판적으로 계승하며 현상과 물체 자체에 대한 이론을 전개한다. 쇼펜하우어는 현상 세계가 개인의 의지에 의해 형성되고 이 의지는 고통과 불만의 끝없는 원천이라고 설명한다. 쇼펜하우어는 후대의 많은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특히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프리드리히 니체의 철학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또한 그의 사상은 19세기와 20세기의 문학, 예술, 심리학에도 영향을 미쳤다. 1860년 9월 21일 72세의 나이로 프랑크푸르트에서 생을 마감했다. 쇼펜하우어의 세상을 보는 지혜 속 금원들은 간결하다, 강렬하다, 그리고 놀랍도록 현대적이다. 왜냐하면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들은 자신을 지키고 유지하며 발전시키는 법을 간절히 원해왔기 때문이다. 격변하는 시대의 물결 속에서 비둘기처럼 순수하면서도 뱀처럼 교활해야 한다고 순종해야 할 때와 주도해야 할 때를 구분해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라고 충고한다. 쇼펜하우어의 세상을 보는 지혜는 단순히 고전적인 철학을 공부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전달한다. 인간의 삶, 사회적 상호작용, 권력과 명예, 윤리와 도덕에 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담고 있다. 여러분에게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고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와 보다 깊은 사유, 그리고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게 도울 것이다.